오늘 이야기 나눌 거는 그 알렉스라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영상을 찍었냐면 학교에서 진짜로 배워야 하는 13가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13가지인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13가지에 대해서 요 분이 조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밑에 이제 그 설명창에다 남겨놓을 테니까 뭐 보고 오실 분들은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 사람이 이야기한 1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심신 건강. 심신 건강. 이제 건강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운동하는 거, 먹는 거 요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요거를 안 가르쳐 주겠다 학교에서. 두 번째는 창조적인 삶 이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요 얘기는 남에 의한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세워서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런 능력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하고 마케팅.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자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보다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은퇴하고 나서 자기 비즈니스를 영위 못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학교에서 못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번째는 재정 관리, 투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가 없고 투자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 조금 가르쳐 줘야 되는 내용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고 다섯 번째가 전략적인 사고, 시스템적인 사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인류가 닥친 큰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심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뇌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 뇌의 작용이 인간관계, 다름에 대한 이해, 또 감정은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일곱 번째가 자기 관찰하고 자기 반성. 요거를 좀 배워야 된다. 여덟 번째가 인생의 목표, 비전 세우는 방법. 요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학습법. 우리가 공부는 많이 하지만 정작 학습법에 대해서 또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배울 것인가, 완벽주의를 어떻게 없애고 배울 것인가 이런 게 있었고 열 번째는 기술을 좀 배워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포토샵이나 웹사이트를 어떻게 관리하냐, 영상 편집하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기술들을 배우는 게 좀 필요하다. 11번째는 의식 그리고 현실 객관화하는 거를 좀 배워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책임, 선택에 대한 책임,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좀 동의가 됐는데 아 이게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좀 있었고 아, 학교에서 가르쳐 주기 어려운데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은 굉장히 거대한 느낌이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음, 또 어떤 거는 집에서 가르칠 만한데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자기한테 아 요런 거에 진짜 동의가 된다. 아 나는 요런 거는 진짜 의미가 있다. 하는 거 있으면 뭐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으니까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호응이부터 한번 얘기해 볼래요? 어땠어요? 아, 이거 보면서? 네, 저도 일단 전체적인 의견은 좀 비슷하고, 그 영상에 누가 댓글로도 남겼던데,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로 크게 요약이 되는 것 같고, 그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좌절감도 들었던 게, 내가 이거를 알아야, 나도 이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못 배우고 자란 채로 성인이 됐잖아요. 맞아.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런 나도 이제 그동안 성장한 게 있으니까 성장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아는 것들이 있고 하지만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준비되고 어떤 면에서는 더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약간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12가지 중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우선순위로 알려주고 싶은 것은 6번, 7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리고 자기 관찰, 자기 반성에 대한 것. 제가 특별히 요거를 얘기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 이 항목들은 남과 더불어 사는 거에 굉장히 작용을 하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쩔 때 어떤 감정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줄 알면 상대방의 기분 또한 그렇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법을 같이 배울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기 관찰, 자기 반성도 마찬가지 부분이고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덕이라고 할 땐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어느 순간 내 감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고 나니까 오히려 거기서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객관화할 수 있고 네, 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삶?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중요한 덕목이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기는 어때?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들 잘 배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배워야 될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회사 다니면서 많이 안 바뀐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바뀔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요새 IT도 많이 발전하고 AI가 나오는데 이게 바뀔 수 있을까 뭐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환경이 바뀔 수 있겠다. 10년 전을 봤을 때 지금 돌아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서 배워야 될 12가지 중에서 창조 부분도 예전에는 정해진 틀 안에서 따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학교에서는 교과서 안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학습하는 것들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 사실은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빨간색 그 색연필로 이게 찍 그어주면 이제 틀린 거를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거나 그러는데 이게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거라서 이제 배워가는 과정을 실패가 아니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를 학교에서도 배우고 아이들이 배워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어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수학 문제 풀면 애들이 틀리면 막 울고 그래서 빨간색 펜으로 찍 안 그으려고 하고 좋은 거고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해서 별표나 뭐 하트 같은 걸 해주려고 그러는데도 틀린 건 틀린 거라서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은 배우기 싫은데 이거 생각하고 실제를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토비는 어떤 게 좀 의미 있게 다가왔어? 네, 저는 기본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서 물론 이제 이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좋겠다. 거기에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학교에서 이것들을 가르치는 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가르쳐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저는 조심하면 좋을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도 성교육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성교육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경제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오는 어떤 해킹 시도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은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정도.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것들도 누군가 알려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부동산에 갔을 때 굉장히 당황했기 때문에 한번 대학 시절에 이제 친구랑 같이 친구 자취방 얻는 걸 도와주러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처음이어서 너무 생소했었고 제가 제 사는 집을 계약할 때도 생소했었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등기부 등본이 있다는 것도 저는 나중에 알았고 계약을 하고 나면은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사 갈 때 전세금을 어떻게 받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혀 몰라서 당황한 것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면 주변 사람들한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고 하면 탈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 모르는데 묻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경험해 보고 나서야 배워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미리 알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좀 의미 있게 다가온 거는 근데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몸 건강, 마음 건강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요게 건강. 조금 와닿는 것 같아. 이제 뭐 학교에 체육 시간이 있지만 그건 뭐 운동을 가르쳐 주거나 뭐 이런 시간인데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먹는 것, 다이어트 이거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게 조금 의미 있게 다가오고 또 같은 맥락에서 스스로 어떻게 책임지는 삶을 살 것인가 맨 마지막 건데 선택에 대한 책임과 스스로 결정하는 기회들을 좀 더 많이 아이들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학교에서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학교에 규칙과 가이드들이 있고 그 테두리 안에서 근데 조금 테두리를 아주 벗어난다기보다는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면서 뭔가를 결정해 나가고 뭔가를 해보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 혹시 이 리스트 보고 또 우리가 얘기 나누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 있나? 투자가 요새 또 핫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저희 나이 때인 사람이 투자에 관심 생긴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금융 문맹 이런 말 쓰는데 애들이랑 같이 증권계좌 하나 만들고 음, 아빠랑 같이 5년 동안 수익률 비교 약간 그런 거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투자를 이렇게 실제로 같이 해보는 거. 예, 예, 예. 좋네. 의미 있겠다. 증권 회사마다 아이들을 위한 투자 학교 이런 것들은 다 있긴 하더라고. 그쵸, 그쵸. 전 좀 그런 거를 굉장히 죄악시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고등학생 정도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교육을 하기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초등학생은 약간 예전에는 저축을 배워야 될 것 같아. 절약하고 어, 저축하고. 그것도 의미 있겠다, 야. 음, 우리 초등학교 어렸을 때는 때 많이 했었는데 어렸을 때 통장 만들어서 이렇게 입금해보지 않았어요? 새마을금고에서 그런 건 해봤죠. 그 저축통장 같은 거. 아이들한테 처음에 배워야 하는 거는 이제 아끼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요거가 어릴 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크고 나면 이제 회사에 대한 개념도 알고 투자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면 그때부터 이제 증권 계좌나 뭐 이런 거를 실제 투자해보는 과정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조금 그거 생각이 다른 게, 음, 좀 어렸을 때의 애들이 생각하는 큰 돈의 개념은 사실 절대적인 수치는 어른의 그것보단 작잖아요. 그치. 그럼 어렸을 때 아이 기준에서 크다고 생각하는 돈을 좀 잃어보는 경험도 야, 또, 오늘 아침에 소울이가 자기 부자 되고 싶대. 예,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는데 저 얼마 벌고 싶어 그러니까 100억 그러는데 진짜요? 100억 그래가지고 야 너 100억 벌면 나 아빠 얼마 줄 거야 그러니까 50억 그러는데 개념이 그래서 없네. 그래서 그래 꼭 그렇게 되라 꼭 그냥 100억은 어디서 들었어, 내가 보니까. 50억을 준다는 건데 개념이 없어 아직. 그래서 아빠는 5억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아니 잘 50억 주겠대. 좋다. 근데 네가 홍웅이가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한테 투자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는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 저축이나 아끼고 절약하는 법 알려주고 이제 회사나 투자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네. 같이 증권 계좌를 만들어서 해보겠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네. 우기는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저는 여기 쭉 들으면서 사실은 해야 되는 건 창업을 해야 됩니다. 창업. 이걸 배우려면 창업을 해야 돼. 이 모든 거는 창업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럼 비즈니스네요. 그러니까 비즈니스하고 전략적 사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고 기술도 해야 되고 자기 책임도 지는 그러니까 대학교 때 팀플 하잖아요. 그치. 팀 프로젝트가 이게 그걸 배우라고 하는 거고 조금 더 나가면 창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창업에서 실패도 하고 내가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해볼 경험을 해볼 만한 건가? 그러니까 아까 호응이 얘기한 것처럼 실패를 통해서 안정적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주면 좋겠는데 창업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있고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알아서 가면은
이 모든 거는 그 좌충우돌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학교에서는 되게 온실에서 정해진 목표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게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음, 야, 창업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그게 진짜 네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거의 많은 부분을 포함할 수밖에 없겠다. 그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기도 하고. 되게 공감이 가는 게 나는 어렸을 때는 나는 창업 같은 거는 진짜 관심이 없어. 평생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것도 이제 지금 그래. 와서는 했으면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았겠다. 근데 어렸을 그걸 때 경험해서 좋을 때가 있는데 그때를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여행도 그랬고 여행도 어렸을 때는 안 가고 싶었는데 지나고 나서 좀 더 가볼 걸 이랬거든. 창업도 저도 비슷하게 사회초년생 때 무엇이든지 진짜 되도 않는 아이템이라도 시도를 해보고 약간의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실패를 해보고 그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게 실패의 경험 좋은 것 같아. 맞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꼭 창업이 아니라 장사를 한다든지. 옛날에 그 조승현 씨 유튜브 봤을 때 가게에서 일하는 애들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손님 접대도 하고 거슬림돌도 주고 받으면 되면 실수하면 혼나고 막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배우는데 저도 회사 갔을 때 되게 익숙하지 않았던 게 욕먹는 거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해진 것대로 배워서 제출하는 거를 배웠었는데 이게 안 정해진 상태로 해서 냈는데 못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근데 욕을 먹고 있어. 그 욕 먹는 상황이 되게 스트레스라서 보고하러 가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 마음이 너무 쫄려. 이 감정 처리 같은 것도 똑같은 건데 창업이라는 것들은 그런 스트레스 안에서 감정도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할지 고민도 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도 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정적으로 하면은 이거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이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나 아까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뭐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셨거나 창업을 해보셨다 그런 애들은 하더라고. 근데 다르지 그러면. 그러니까 막 뭔가 보고 배운 게 있는 거야 이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제가 또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집안 그 누구도 창업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진짜 나는 진짜 꿈도 못 꾸겠어 정말. 꿈도 못 꾸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하지만 이제 저는 그리고 막 집에서도 은연중에 자영업하면 망한다고 절대 하지 마라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 근데 때 나는 다 망했으니까. 투자하면 망한다 이것도 있잖아. 그치, 주식 투자 창업하면 안 되고 이제. 근데 그렇다고 투자해본 사람도 없어. 집안 어른들 다 통틀어가지고. 망한 것만 본 거지 주위의 사람이. 그쵸. 그래서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는 거야.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제 아이들한테는 뭐 창업이든 뭐든 그러니까 죽으란 법은 없다를 좀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이 좀 이상한데 그냥 좀 더 실패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 실패를 두려워하니까 아르바이트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내가 신문 배달을 해보고 싶어요 그랬는데 부모님이 너무 고생할 걸 뻔히 예상이 되니까 안 시켰거든요. 네. 사실 아르바이트는 다 힘든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 시키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인생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사회생활을 모르는 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사회생활을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욕도 먹어볼 수 있고 내가 개념이 없었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는. 저 중학교 때 당구장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가 있어서 가서 그 친구가 막 이렇게 놀러 가면 당구 시켜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나 PC방 알바할 때 친구들한테 막 PC방 공짜로 막 시켜주고 그랬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되게 개념 없는 행동이었더라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혼나면서. 그쵸. 야, 너 왜 그렇게 공짜로 시켜주냐.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걸 이제 혼나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창업 이전에 뭔가 사회생활도 배워볼 수 있고 그냥 그런 단계를 지나간 다음에는 뭐 창업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부모들이 이제 애들 고생 안 하려고 힘든 경험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힘든 경험
그리고 실패하는 경험 이런 게 더 좋은 경험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중학생부터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부모 동의를 받으면. 아마 그렇게 그거 되는 것 같아. 아마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 자치구별로 해서 그 음. 어디에 가면은 구 지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음. 애들 크면은 자기 뭐 베스킨라빈스에서 할 거라고 막 얘기도 하는데 뭐 진짜 할지 베스킨라빈스 모르고 좋아하나 보네. 손목 아픈데. 그런 이제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작지만 자기가 계획하는 것들을 창업해 보는 거, 그 다음에 또 투자, 뭐 저축 투자 이런 것들도 경험해 보는, 이게 이제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다 연결이 돼서 작동을 하는 것 같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의미 있고, 또 그때 또 배워야 되는 게 있는 것도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또 학교가 뭐 현실적으로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부모로서 또 가정에서 해줘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조금 얘기를 하면서 나도 조금 더 생각이 드는 게 있네. 토비 형 아까 얘기한 거 들으면서 음. 계약서 작성하고 이게 사인해 보는 것들을 경험을 해볼 게 있으면은 이게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면서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경험을 하긴 해야 될 거야. 저도 처음에 집 계약할 때 진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 사기 당하면 어쩌고 하나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봐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 머릿속에 이 등기부 등본하고 부동산 업자가 짜고 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계약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지혜로운 아빠가 되기로 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더 지혜로워져야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요새 애들이 이제 3학년, 5학년 돼서 문제집 풀고 이제 영어책 읽히고 있는데 그거 안 하면은 애들한테 닥달을 하는데 닥달을 좀 덜 하고 딴 데서도 배울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저는 일단 애들이 이제 배우지 못하는 내용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서 좋았던 것 같고, 같이 얘기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실질적인 경험들 그리고 좀 실패의 경험들을 이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나도 이제 호응이 얘기 들으면서 나도 조금 더 아이들의 삶을 더 고민하고, 내가 아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드는 것 같아. 이제 모든 교육을 학교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맡겨진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고민은 더 깊어지는 것 같긴 해. 오늘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빠빠이! 빠바.